박정훈 대령 징계안 변호를 하고 계신 문건희 변호사님하고 현재 헌법소원 변호인을 맡고 계신 김정환 변호사님과 같이 하는데 이제 어제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공개됐어요. 네.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6대 의제라고 발표를 했어요. 6대 네. 의제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대법관 증언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뭐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법관 평가제 도입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까지 이제 뭐 사개특위에서 발표를 하고 추후에 뭐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사법개혁이라는 게 실제로 뭐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과거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법조 3윤이라고 해가지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뭐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가지고 뭐 정의를 그렇죠. 실천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배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나와가지고 판사님들을 많이 뵀을 때는 그 조금 부적절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뭔가 그 성적순에 굉장히 조금 집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본인들이 성적순으로 판사가 된 거잖아요. 학교는 없나요? 학교도 있죠. 네, 파벌도 있고 예. 성적순으로 이렇게 뭐 연수원 등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연수원 등수가 이제 부장 달고 나서 근무한 지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봐오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도 좀 같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갑게 다가왔죠. 네. 김정환 변호사님, 하급심 판결문 공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저도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경험을 해봤는데 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할 때 허위나 거짓말로 작성해가지고 판사를 속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의심이 가면 적을 수 있으니까. 예, 그냥 막 분명한 나중에 사실이 그냥 우리가 의심이 갔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예. 이렇게 끝나는 게 이게 수사 단계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공무원이 그렇게 허위 내용으로 네. 공문서를 작성해서 영장을 청구하지는 몰랐는데 제가 직접 그걸 당해 보니까 그렇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수사는 이제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우리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이제 강제 수사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요 두 건에 대해서 좀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이거는 뭐 해주세요. 당연히 사법 개혁과 관련돼서 네. 오랫동안 조금 전에 문건일 변호사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사법 개혁이라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올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판례가 어쩌면 사법 개혁에 또 도화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려서 네. 이게 사법 개혁이 이제 뭔가 지금 최근에 뭔가 이슈가 되는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김영삼 대통령 때로 저렇게 넘어가 보면은요.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게 윤관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 네.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뭐냐하면 과거의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 아픈 역사들은 전부 사법부가 그것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네. 것이 이제 어떤 판단이었고 따라서 사법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수건사업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어떤 사법시험 출신들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네. 그 외부에서의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법부가 개혁을 해라 그러면서 윤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사법부에게 개혁을 스스로 하도록 맡겨놨어요. 개혁을 하는 신용은 합니다. 모습은 보여요. 네. 그러면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으로 나오는 게 뭐 국민 참여를 늘리겠다.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없고 어떤 권고적 방법으로 도입돼 가지고 현재도 그냥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것들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시험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제로 뽑고 있고 뭔가 사법시험의 변형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뭔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 것들 실질적으로는 뭔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형식적으로 뭔가 변해 온 것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대법관의 구성, 예, 숫자 이런 것들, 판사의 어떤 숫자 늘리기 이런 것들. 판사는 지금 2029년까지 이제 3,000명, 3,500명 늘리기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숫자가 우리 사회의 사법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죠. 아. 적고 대법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26명 아니다,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30명 아니, 뭐 30 몇 명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법관 숫자가 늘어야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의 사법 개혁을 이제 그 푸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던 거죠. 네. 이제 뭐 지금 어떤 5월 1일 판결에 대한 어떤 보복 아니냐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대법관 숫자 늘려야 한다라는 거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사안인 거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당연히 하급시 판사 늘려야 된다는 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거고 반드시 필요한 사법 개혁의 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 출근길에 사법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 사법부가 어떤 의견을 낼까요? 뭐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뭐 하급시 판결문 공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이거는 뭐 기존에 논의가 됐던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뭐 이제 대법원장 회의였나요? 네. 법원장급 회의였죠. 법원장급 회의 결과가 있었고 아마도 그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2심제로 운영이 돼 왔죠. 3심제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심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네. 이제 증거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까지 좀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형사재판 해보면 많이 없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이 증언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3심제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재판 소원까지 된다라고 하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제받을 방안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박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법조인은 아닌데 네. 다른 것들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는 사실은 법조인들끼리도 이해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대법관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숫자가 늘어났을 때. 이제 고등부장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대법관이 늘어나는 게 좋겠다. 예.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예, 그 약간 이해가 갈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사실은 그러면 일이 많아지면 판사를 늘리면 되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사법부가 뭐 이 부분 관련해서 거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도 뭐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근데 저는 가장 격렬하게 내심 반대할 거로 생각되는 게 제가 뭐 법조계에 있지는 않지만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그리고 법관 평가가 쟁점이지 않을까. 그게 아닐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인적 구성 다양화, 대법관 추천위원회 활성화 이런 것들은 대법관 숫자 늘리면서 당연히 그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법원에서 거부하기는 힘들 거고요. 저는 법원에서 사법 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숙고와 공론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간 끌기. 늘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시간 끌기. 늘 개혁은 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숙고와 공론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숙고와 공론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는데 사법 개혁과 관련돼서 숙고와 공론화의 시간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져 왔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사법 개혁 이야기가 나왔었고 늘 나오던 게 사법 개혁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이제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게 없었죠. 예. 네. 일부에서 변화가 좀 보이긴 했지만 네. 특히 대법원의 숫자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우리 문건일 변호사님 지적했듯이 3심제가 2심제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3심제에서 검사가 1심이다 형사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예. 검사가 1심이고 1심이 2심이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예. 식으로 3심제다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떤 대법원의 기능 자체가 현재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의 어떤 필요보다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네.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그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대법관을 어떻게 임용하느냐의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법원의 내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안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외부의 인사를 막 넣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오히려 그 인원들도 빼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제 인사를 꾸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법관 내에서 좀 법관 중에서도 신망받는 법관들로 모여가지고 네. 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죠. 네. 예, 지금은 너무 대법원장 입김이 우리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전부 대법원장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